천리안 위성 2호기는 지금 그 사진 모양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먼저 그 위성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리안 위성 2AO 구조는 그 태양 전지판을 옆에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고, 전체 위성 무게가 약 3.5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기상 센서의 무게가 약 전체 위성 무게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우주 기상 탑재체가 약 20kg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크기를 좀 살펴보면은 그 안테나가 접혀 있고 뭐 센서가 닫혀 있고 이럴 때 약 2.9, 2.4, 4.6 그 세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 안테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폈을 때 약 이렇게 그쪽 길이는 8.9m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상 탑재체 크기로만 따지면은 약 1.8, 1.2, 1.5 세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거는 요 위에 달려 있는 요 기상 탑재체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상 센서인 그 AMI 센서가 있는데, 보통 그 채널이 있죠. 그래서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천리안 위성이 1호기는 5개 채널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렇게 파장별로 관측을 하기 위해서 16개 채널을 마련을 했고요. 미국의 노아 위성 그리고 일본의 히마와리 위성도 같은 동일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채널별로 한두 개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1.38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주파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2호기를 2012년부터 내년도 2019년까지 약 8년간 개발을 했고요. 드디어 내일 발사하는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성이 이제 정지궤도에 올라가서 그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 관측 스케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보통 이렇게 전구 영역을 관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영문으로 이제 풀디스크라고 하는데요. 그 전구를 10분에 한 번 관측을 하고요. 그리고 요 위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영역으로 해서 약 2분에 한 번씩 10분에 5번을 관측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저 밑에 보면은 조그만 에어리가 있는데, 이 국지 영역을 약 1000x1000 정도로 해서 관측을 하게끔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 태풍이나 또는 특이 지점이 발생되는 데를 조정을 해서 관측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쪽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스케줄에 문제가 없는 한 그 가급적 요청을 들어줘서 그쪽을 관측을 하는 그런 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그 천리안 2 위성이 그 관측을 하는 것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분간 전구 영역을 관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2분마다 국지 영역과 그다음에 동아시아 영역을 관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분의 풀디스크를 하나를 관측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4번의 동아시아 영역, 국제 영역을 하고요. 나머지 한 번은 그 전체 영역에서 이렇게 따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일 있을 이제 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그 정지궤도 위성은 그 적도 지방 쪽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 남미의 그 프랑스령 기아나 꾸르에 이제 소재를 한 데에서 이게 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사대 위치는 북위 약 5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 지리상으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한쪽 면 전체가 그 1/4분면 정도 전체가 그 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하물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적어서 이쪽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적도 지방에는 그 태풍의 발생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되게 좋은 거죠.
또한 그 발사 당일의 기상 요건을 살펴봐서 세 가지 컨디션에 이렇게 맞으면 발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10km 이내에 번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10km 이내에 또 높이 6.5km 이내 고대에 대류운이 이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20km 이내에 있다고 하선 치더라도 발사장 쪽으로 그 모르운이 이렇게 발달하여 있지만 않으면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그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그 발사 2일 전에 그 발사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오늘이 2일 전이잖아요. 이미 그 발사대로 다 이동을 마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사 6시간 전에 관제 상태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쪽 그 회사 직원들 전부 다 이제 인원 대기를 하고 있고, 그 30분 전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20분 전, 10분 전에 기상 요건을 브리핑을 하면서 기상 요건이 맞으면 5시 37분에 발사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바람이 강하거나 이러면 좀 기다렸다가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지 궤도 위성을 발사를 정지 궤도에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아리안 위성이 정지 궤도 고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약 251km 지점에 에서 타원형 궤도를 로켓이 이렇게 그릴 때 위성을 딱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그 타원을 궤도를 그 위성이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 회전을 하는 와중에 태양 전지를 이제 피게 되고요. 이것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지점에 오게 되면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원지점에 오게 되면 여기서 5번에 걸쳐서 가스를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넓혀서 정지궤도 위성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표류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사 후 약 그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그 표류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표류를 좀 하면서 이제 정확한 정지궤도 위성으로 정지 위치로 약 2주 후에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3주 내지 4주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회전을 지구를 돌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위성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4군데의 그 사이트가 있고요. 우리 대전에는 그 완전히 정지 궤도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송수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성이 발사되자마자 그 위성 관측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그 발사 후 6개월 정도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또는 그 처음 들어온 그 영상에 대한 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물론 다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준비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IoT라고 합니다. 그래서 궤도상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끝나면 물론 하루 이틀 정도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7월 1일부로 그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그 하드웨어적인 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관측해서 내온 그 자료도 그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그 발사 후 약 50일 정도 지나면 그 첫 영상을 아마 이렇게 수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그런 그 자료는 기본적인 영상을 획득한 이후에 그거를 디지타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전산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기존에 발사 전에는 그 일본의 히마와리 위성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다 개발을 했고, 우리 천리안 2A 위성에 맞게끔 이제 튜닝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서요. 조금 딜레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줄 겁니다. 천리안 2A 위성이 이제 개발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 천리안 1호기 때 그 위성은 그 우리가 7번째 정지궤도 기상위성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의의를 살펴보면 지금 탑재된 센서는
굉장히 좋은 센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걸 세 번째로 이렇게 탑재를 한 국가가 됐고요. 처음에 일본이 히마와리 위성에 탑재를 했고 미국의 고주 16이 탑재를 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유럽에서도 이제 탑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4개 국가 이외에는 탑재할 예정은 발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1호와 2호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 임무는 기상 관측이고 천리안 2A 위성은 좀 더 세밀하고 시공간 분해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이걸 수치해부에 이용을 하고 또한 기후 감시를 하고 또한 우주기상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우주기상을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1호기는 약 3,5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2호기는 7,2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천리안 2B 위성까지 포함입니다. 그 임무 수명은 천리안은 1호기는 7년, 2호기는 10년이고요. 물론 1호기는 지금 업무 연장이 돼서 조금 더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채널 수를 살펴보면 가시 채널 하나, 저기 채널 4개에서 5개 채널을 1호기가 갖고 있고 2호기는 16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채널 4개, 그리고 근적의 채널 2개, 그리고 적의 채널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해상도는 1호기는 가시 채널 1km by 1km, 적의 채널 4km by 4km고요. 2호기는 그거에 그 1차원적으로 보면 2배, 2차원적으로 보면 이제 4배의 그 분해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측 주기를 살펴보면 1호기는 전구는 3시간에서 2호기 10분, 그리고 그 동아시아 지역은 15분에서 2분, 한반도 지역은 15분에서 더 역시 2분으로 줄어들었고요. 모든 그 수신된 자료를 처리를 하는데 1호기가 15분이 걸렸다면 2호기는 그 3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측으로부터 만들어낸 산출물 개수가 그 16개에서 기상 쪽으로만 52개로 늘어났고요. 우주 기상 쪽으로 8개 산출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1호기에 비해서 2호기의 특징은 그 RGB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천연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그 주요 활용 분야로는 뭐 태풍, 산불, 내후 이런 쪽으로도 기상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산출물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2호기 52종 기상 산출물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출물 23종하고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에서부터 그 복사 쪽, 뭐 이런 쪽, 가강수량 이런 쪽으로 해서 부가 산출물 약 29종을 해서 합쳐서 52종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태풍, 해양, 그 초단기, 기후 환경, 그리고 이것을 융합하는 융합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산출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국 시스템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 천리안 위성에서 지상으로 이제 관측 자료를 쏘아주면 그거를 수신을 해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그것을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데요. 그것은 주로 이제 위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인터넷은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겠죠. 그 뭐 통신 속도나 또는 자기들의 그런 시설이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위성을 통해서 다시 쏘아 올려서 다시 재방송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리를 하면 외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성에서 그 자료 처리를 한 결과를 방송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천리안 1호기에 관련해서는 그 Hlit 그리고 Lrit이라고 해가지고 고속 정보 전송, 그다음에 저속 정보 전송을 해가지고 5개 채널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수신기를 갖고 있는 기관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2호기에 있어서는 4배의 분해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조밀하게 돼서 그 자료량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초고속 정보 전송이라는 그 서비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더스라고 해서 대규모 자료 수신 시스템을 맞추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고해상도 자료를 다 받을 수 있게끔 되고 있고요. 물론 2호기가 올라가더라도 천리안 위성에서 제공하던 그런 서비스를
그 중규모 자료 수신 시스템이나 소규모 자료 수신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수신할 수 있도록 그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그 천리안 2호기 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성은 기본적으로 관측용 툴입니다. 그러니까 예보랑은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개념이죠. 물론 예보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관측 자료가 필요로 한 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없는 관측 자료가 없는 해양이나 이런 데에 그 조밀한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위성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고요. 천리안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보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위성 자료는 보통 수치 자료, 수치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성 자료가 아예 안 들어간 거하고 그 테스트를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위성 자료를 자료 동화를 통해서 수치 모델에 입력했을 경우하고 그 성능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천리안 1호기가 들어갔을 때 물론 우리 천리안 1호기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위성 자료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구 모델 자료에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역 모델에는 제가 전문 용어를 좀 까먹었는데 그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더 걸린다는 판단하에 안 넣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호기 위성은 아무래도 그 연직 온습도 프로파일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조밀하기 때문에 천리안 1호기에 비해서 물론 그 개발할 때 테스트 버전에서 나온 걸로는 약 5 내지 10%의 성능 향상이 있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예보 적중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 모델에 관련돼서만 그것도 실험을 통해서만 그 나온 결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마와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올라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 히마와리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산출을 한 그 결과하고 그다음에 천리안 1호기에서 나온 산출물 결과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AMV라는 그 대기운동 벡터 산출물을 하나만을 예를 들면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약 2주의 그 실험을 해봤는데 거기서 약 5 내지 10%의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거를 그 보고를 받았고요. 근데 그 물론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사실 이 롱런을 해야 됩니다. 1년이나 2년치를 가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제 실험치이기 때문에 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그랬고요. 그리고 그 온습도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그 수치 모델에서 이거는 이제 수치 모델 입력 자료가 아니라 수치 모델은 자체적으로 연직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과 천리안 2호기에서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든 그 연직 구조를 온습도 프로파일을 비교를 해본 결과 온습도 프로파일에서 습도는 약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온도 프로파일은 전체적으로는 그 비슷비슷한데 하층 굉장히 우리가 기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km 미만의 하층에서 약 또 역시 2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저궤도 위성. 그 저궤도 위성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쯤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그 타부처 산림청하고 어디죠? 농진청이던가요? 네, 농진청이죠. 네, 농진청에서 그 저궤도 위성 그 예산을 따서 그 올릴 예정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GNSS-RO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상 자료, 관측 자료를 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GNSS-RO 센서는 사실 되게 가볍고 조금해서요. 그 타부처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아마 수용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은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저궤도 위성 자료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세밀하고 더 정밀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정지 위성 자료보다는 아무래도 더 수치 모델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리안위성은 그 통신 기능도 있고요. 해양 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사용 부처마다 그거를 요구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상은 지금 연장 요청한 시일까지만 사용을 하는 게 정책이고요. 근데 이제 통신 기능 쪽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또 나중에 추후에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지 궤도 위성 폐기는 거기에 이제 가스가 아주 미니멈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때 좀 더 고궤도 위성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면 그게 이제 돌다가 그 우주로 나가버리는 거죠.